슈밥! 안녕하세요, 친구서희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홀 쉐어하우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구하는 방법부터 인스펙션 체크사항, 피해야 할 집까지 저희가 경험한 모든 썰들을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전 결정하면 좋을 게 오지 쉐어를 구할 거냐, 한인 쉐어를 구할 거냐입니다. 어떤 걸 구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먼저 오지 쉐어를 할 거라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해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검트리입니다. 검트리는 중고차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큰 판매 플랫폼이라 방이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플을 이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플랜메이트 어플이 있습니다. 이건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구하던 위치에선 방이 몇 개 안 뜨길래 그냥 무료 버전만 이용해봤어요. 알아보니까 플랜메이트에선 장문의 글을 보내야 연락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영상이나 글을 참고해서 장문의 글을 완성해서 20군데는 넘게 보낸 것 같은데 2군데 말고는 답이 온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글을 올려놓고 아예 확인을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릴러스테이트라는 어플인데요. 여기는 쉐어하우스보단 렌트 느낌이라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가끔 저렴한 매물도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글을 쓴 사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덜 답답했습니다. 답답할 땐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되니까요. 만약 한인 쉐어를 할 거라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이 있는데요. 호주가 지역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다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활했던 것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퍼스는 다음 카페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곳이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퍼스 정보 공유방이 있어요. 타즈메니아는 딱 오픈 채팅방 한 개가 있는데 타즈메니아 그곳이 알고 싶다라는 곳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인스펙션 약속을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먼저 질문을 해서 내 조건에 맞는 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스스로 고민을 해서 정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보다 나는 이런 집에서 못 살아 라고 질문을 만들어내기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아지가 있고 3명 이상 화장실을 쉐어하는 집에서는 절대 못 살아 라는 조건을 정하셨다면 집주인한테 연락해 혹시 기르는 강아지가 있니? 화장실을 몇 명이서 쉐어해? 라고 물어서 미리 조건에 맞지 않는 집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글에 나와 있는 정보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과 나와 있는데 애매한 내용들만 물어보세요. 아마 밖에서 사는 게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조건을 세우시는 게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스펙션 전 체크사항을 만들어 봤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인스펙션에 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인스펙션 가서는 가장 먼저 집 분위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집을 보면 그래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집이 정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물론 방도 중요하지만 공용 공간을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방이나 세탁실, 거실, 화장실 등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만 확인해도 이 집이 관리가 되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용 공간이 너무 깔끔하면 와, 나도 사용 후에 저렇게 꼼꼼히 청소를 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공용 공간은 무조건 깔끔한 게 낫습니다. 공용 공간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셨다면 주방 식기류는 제공이 되는지, 냉장고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 별도의 수납 공간도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더불어 주방이나 거실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시간 제약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도 같이 생활하는 집인데 아이가 저녁 10시면 잠이 드니 그 이후로는 공용 공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워홀러 분들은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쉐어생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고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 더 공용 공간을 사용할 때 겹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만약 4명이 쉐어를 하는데 전부 다 출근해서 나가는 시간이 똑같다 하면 그때야말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선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건조할 공간도 충분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공용 공간에 대한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 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본인 취향에 맞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통 한인쉐어의 경우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방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제한인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았으니까요. 인스펙션이 끝났다면 예약금을 걸어야겠죠? 이건 집마다 다 다른데요. 1주치 방세를 받는 곳, 보증금을 다 받는 곳,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곳 등 모두 다 다릅니다. 예약금을 걸거나 집세를 낼 땐 무조건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편은 저희가 쉐어하우스에서 살며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펙션 하러 갔다가 1시간 넘게 붙잡힌 썰부터 보증금 제대로 못 돌려받은 썰까지 들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